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의 리시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많은 젊은 그 미래 인재 과학자들과 소통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경암재단 그리고 중앙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목은 제가 실험실에서 만든 미니 심장으로 질병을 찾는다라고 그 제목을 가져왔고, 목차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발달 생물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전에 굉장히 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발달 생물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거 태아가 생기는데 이런 신비가 숨어 있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만약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잘못됐을 때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Normal Developmental Biology라고 하는 발달 생물학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만약 오전에 또 암이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노화라는 것도 배웠죠. 애브노멀하게 디벨롭하면, 만약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너무 빨리 자란다든지 아니면 이제 천천히 자라나게 되면, 그게 다 그 노화라든지 이제 질병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맞죠? 좀 옛날보다 더 오래 살고, 지금 젊지만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태까지는 감기 걸리면 감기약 A를 먹고, 뭐 A, B, C가 있으면 A를 먹기도 하고 B를 먹기도 하고 A, B를 섞어 먹기도 하고 날 때까지 이렇게 먹거든요. 그 한 사람마다 나만의 감기약을 먹는 사람은 아직 없죠. 그냥 우리는 다 똑같은 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나의 약을, 나의 질병을 내가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만약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는 분, 특히 뭐 한 2살, 3살 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데, 제가 어디 살았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무슨 음악을 들어줬거나 그런 거는 쉽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그때는 귀가 아직 없었다. 발달이 아직 안 됐고, 저희는 세포 하나에서 만들어진 생명체인 거죠. 저희 이 수많은 그 세포들이 처음에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엄마와 이렇게 만나기 전에 임플란테이션이라고 착상, 아까 배웠던 것처럼 엄마와 연결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포 단위로 있어서 뭐 원셀, 투셀, 뭐 폴셀 이런 식으로 막 많아지다가, 여기 블라스토시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가 돼서 한쪽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몰리면서, 이게 바로 스템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되는 진짜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가 엄마랑 연결이 돼서 영양분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태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뭐 내배엽은 뭐 간이라든지 뭐 장관이 되고, 뭐 외배엽은 뭐 머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오간들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까지는 저희가 세포였다가, 엄마의 덕으로, 아빠와 엄마의 덕으로 특히 엄마와 연결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전에 디벨롭먼털 바이올로지라고, 아마 요즘은 막 줄기세포 내지는 오가노이드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대부분 이 부분만 연구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뒷부분을 연구할 방법이 없어. 지식도 없고 기술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은 기술들이 발전돼 가지고 이 뒤쪽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고, 특히 이 엄마와 연결된 이 이후부터 진행되는 오간이 만들어지는 이 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오간 중에 하나, 기관 중에 하나,
뭐 가슴에 뭐가 지금 뛰고 있죠? 하나뿐인 거 심장이죠. 네, 심장이 왜 중요할까요? 요거는 그 치킨 엠브리오고, 그리고 요거는 요 뉴클리어스, 이 핵이 이렇게 뛸 때 어떻게 이렇게 뛰는지 나타내는 건데, 심장이 왜 중요할까요? 저희가 진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오간들이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손이, 아니면 심지어 뭐 다리가, 뭐 아니면 다른 콩팥이 하나가. 근데 그리고 심지어 교통사고로 잠시 뇌의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살 수는 있거든요. 여전히 기회는 있는데, 만약 심장이 멈추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연구가 엄청 중요하고, 특히 근데 질병의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심장이 하나니까. 그리고 나만의 심장인데, 또 심장은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요. 뭐 좌심방, 뭐 좌심실, 우심실, 뭐 좌심방, 우심방 해가지고 이거 공부하기도 어려운 뭐 4가지 헷갈려 죽겠는데, 이렇게 복잡한 그 심장을 어떻게 연구하냐. 근데 사람들은 이 심장을 연구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쥐의 엠브리오 이 디벨롭먼털 단계입니다. 요 이제 그 수정이 되고 나서 8일 정도에 되면 요 모양이 되고, 하루마다 이렇게 모양이 보세요. 12.5일, 3일 만에 모양이 엄청 많이 바뀌죠. 근데 그때 바뀌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진짜 손이 막 자라고, 눈, 뭐 심장 이것들이 많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장이나 오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포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동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런 것들 연구하고, 요건 마우스인데 쥐는 유전학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안에다가 그 유전학 때문에 뭐 세포에다 색깔을 넣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오가노이드라는 부분이고, 아마 이 전 그 수업에서도 다른 교수님들이 아마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좁혀서 심장 오가노이드의 요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람이면 좋겠는데, 쥐는 태아가 아이가 한 번 임신을 하면 8마리에서 14마리가 임신을 해요. 동시에. 그래서 그 유전학을 연구를 할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연구하기에 좋죠. 근데 사람은 하나도 많아야 둘이고 셋이면 굉장히 특별한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동물 모델은 저희가 연구하긴 좋지만, 사람하고 조금 다르거나 약간 그 리미테이션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나의 심장을 또 만들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낳지 않는 한 심장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심장을 또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무슨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아닌가요?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동물 모델을 쓰기도 하지만 이런 동물 종마다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그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그 차이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은, 만약 아까 말씀드린 심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스템셀 아이디어가 이전에 나와가지고 만약 우리가 사람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면, 아니면 우리 장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장기가 우리를 대체할 수 있다면,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특히 아까 보여줬던 요 ICM 요 부분에서 나온 요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가지고 키웠더니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일부 부분들을. 그래서 뇌로도 아까 보였지만 뇌로도 분화시킬 수 있고, 뭐 간으로도 분화시킬 수 있고, 뭐 심장의 일부 세포로도 분화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 또 여기 지금 아까 질문의 수준을 보니까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템셀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요 스템셀은 ESL이라고 하죠.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은 난자에서 나오는 거라서 제한이 있어요. 난자를 처치하려면 이게 제한이 있겠죠. 숫자에서. 그러니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만약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전에 iPSCell이라고 하는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는 세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피부를 떼어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스템셀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커나 팩터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100개, 50개, 30개, 20개 막 하다가 노벨상을 찾게 된 4개의 팩터를 쳐서 피부세포를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iPSCell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 요 세포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갈 수 있는 세상이 벌써 열리게 되었죠. 그럼 이게 얼만큼 연구가 되었냐? 아마 페이퍼를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은 아직 좀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생각보다 엄청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금 과학 발달과 또 돈도 많이 생겨서 이런 실험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iPS라는 이 세포가 여태까지 했던 줄기세포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럼 그걸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는데 요거는 뭐 동영상인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부나 내지는 지금은 20ml의 피 내지는 침 아니면 소변만 가지면 나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뭐 옛날에는 태반 줄기세포라 그래서 태어나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태반이 가장 비슷하거나 이러니까 이게 줄기세포일 거예요. 엄마 아까 뭐 아이의 그 소스니까 태반 줄기세포 해가지고 그것들을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돈을 막 내면서 그걸 은행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행처럼 킵해놨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이 조금은 불안정할 수 있지만 피만 있으면 나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게 포인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거냐? 여전히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근데 나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역분화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내가 아플 때 내 질병을 이해할 수가 있어. 나는 왜 다른지. 근데 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만약 내 자식이 나랑 똑같이 아픈 거를 이어받아야 된다면 내가 만약 돈이 있다 그러면 뭐에다 쓸까요? 차를 살까요? 치료를 하거나 내지는 나의 자식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그 영상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PSCell 이 줄기세포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세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여러 장기들이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뇌과학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뭐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을 많이 연구합니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겠죠. 이게 다리를 못 쓰는 거하고 또 뇌 세포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iPSCell로 뉴로 그 신경세포들을 만들고 그 신경세포 근처에 있는 세포들을 저희가 분화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냥 이렇게 분화해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좀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뭐 뉴로세포만 이제 2D 컬처라고 아니면 바닥에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세포를 바닥에다 키우면 뭐가 되나요? 그냥 바닥에 사는 세포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뇌라면 뇌가 3D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세포도 여러 가지고 지역별로도 이렇게 막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공학이 있다 그러면
얘 키울 때 우리가 뇌처럼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오간을 칩 안에 담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간온 칩 이런 식으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체 모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학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학을 하다 보면 바이올로지를 모르면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니 그냥 계속 비슷하게만 만들고, 또 특히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의미 있는 연구나 의미 있는 진짜 중요한 그 오가노 칩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긴 하죠. 또 하나는 이제 신장 오가노이드를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선 뉴로세포라면 브레인, 사람들이 오가노이드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만들게 된 거는 좀 재밌게도 그냥 그 바닥에 있던 부분들이 자라다 보니까는 저희도 원래 아까 말했던 그냥 세포에서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다리가 생기고, 세포도 세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면 그 세포들이 갑자기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조직화처럼 오가나이제이션을, 이렇게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 방향은 잘 모르는데 세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우선은 모양을 만든다는 걸 알아서 오간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오가노이드라는 그 오간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뭐 우선 질병 모델링을 좀 더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이게 뭐 희망사항으로는 좀 더 머추어하게 만들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뭐 하면 좋은데, 그 단계는 아직 가고 있는 중이고 제한은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로 미믹을 그 우리가 가진 뇌라든지 오간들을 흉내내는 지금 단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들이, 만약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뇌가 얼마나 커요? 여기 맞죠? 근데 실험실에서의 오가노이드는 티슈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뇌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오가노이드들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좌뇌, 우뇌, 앞과 뒤 이런 부분들을 기능이 알고 있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하는 뭐 어셈블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드는 오가노이드도 만들고, 최근에 네이처 페이퍼는 이렇게 이거를 기차 모양처럼 4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오간들을 따라 만드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냐? 요거는 그 아까 말한 iPSCell인데,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 연구를 할 때 여기 DS는 다운 신드롬 환자거든요. 요거는 근육세포가 뛰는 겁니다. 다운 신드롬 환자가 한국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다운 신드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비만도 있고, 뼈가 조금 약하기도 하고, 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50%가 심장에 가운데 판막이라고 하는 곳에 구멍이 나 있어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심장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심장을, 만약 다운 신드롬 환자의 심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해서 그 iPSCell을 다운 신드롬 환자의 피를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심장 그분들의 환자 심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가노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할 텐데, 그리고 뭐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 이걸 키우는 미디어나, 왜냐면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세포에서 얘가 그 다음으로 가게 계속 지시를 해주는 그러한 그 시약들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긴 해요. 그 연구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고, 그게
심장으로 진행하는데 심장이 이렇게 크게 되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그 심장들을 따라가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여기서 세포에서 키우다가 특히 재밌는 부분은 또 키우는 게 굉장히 쉬운 부분은 만약 96웰 뭐 아니면 요런 그 플레이트에다가 바닥에 붙지 않는 그러한 처리가 된 그러한 플레이트에다가 세포를 넣은 다음에 공중에 그 미디어에 뜬 다음에 센트리퓨지라고 이걸 막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으로 원래 다 붙어야 되는데 바닥이 못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동그래지겠죠. 오늘 오가노이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이거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 키워도 되고요. 목적에 따라서. 근데 내가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제 모양이 동그랗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센트리퓨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여태까지 다행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시그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조돔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근육세포, 그리고 혈관세포, 뭐 그리고 섬유화, 섬유질세포 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멀티셀 타입으로 얘가 그 원하는 오가노이드를 이제 만들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재밌게도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쥐하고 비슷한 스테이지로 계속 자라는더라고요. 저는 마우스 그 제네틱스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쥐의 매일을 태아를 꺼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오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성장 신호를 이렇게 주면은 만들 수 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라면 스프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라면 넣고 뭐 그렇게 너무 심플리파이 하면 그렇지만은 뭐 하나하나 넣으면은 요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레시피를 보고. 이 오가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실험실에 가서 프로토콜을 보고서는 뭐 며칠에 넣어줘야 되는지만 하면 당신도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비싸서 그런 기술들은 배우긴 해야죠. 그래서 심장이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 신비의 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요것들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그널을 넣어주면은 그럼 미디어에 조성을 바꿔줘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심장이 뛰는 게 7일에서 9일 정도에 근육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뛰기 시작해요. 근육세포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지만 여기서부터는 비팅이 일어나고 이제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하고 요것들을 나중에 스테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종종은 이 안에다가 정말 색깔을 미리 넣어놓는 그런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요 빨간색은 이제 근육세포가 만들어졌다라는 요 증표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안에서 나만의 심장을 만들게 되죠. 근데 지금 여태까지 많은 오가노이드들이 있는데 간과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뇌 오가노이드 하면 뇌 뉴론 세포, 신경세포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막 연구해요. 감동스럽죠. 심장세포다 그러면 심장 근육세포만 만들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요. 왜냐면 그게 메인 세포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근육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들도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자라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혈관세포,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그 세 종류가 기본 매뉴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면역세포 이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심장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도한 것은 근육세포만 있었는데 근육세포 말고도 다른 걸 넣자 해가지고 여기 혈관세포를 넣기 시작했어요. 심장에는 혈관세포가 엄청 많고 특히나 대동맥 종류 뭐 여러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막히면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작년 사이언스에 나온 저희 실험실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렇게 처음에 요 빨간색이 그 혈관세포입니다. 요 초록색은 근육세포,
요거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근육세포로 되면 초록색이 커지게 만들었어요. 요 빨간색은 이게 세포가 자라나다가 혈관세포가 만들어지면 혈관이 빨간세포가 됐죠. 그러니까 요 안쪽에서 요렇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요렇게 동글했다가 동글동글했다가 여기 아기 미니 하트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혈관이 같이 자라나는 그러한 심장을 만들게 됐죠. 그러면 지금 그냥 저희가 정상적인 심장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아기 심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나의 심장이, 쥐의 심장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심장을 만들 수 있다면. 여기 세포 위에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보면, 이거 다른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질병 모델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전병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 심장을 만들고 난 뒤에, 내가 만약 비만에 처한다면, 아니면은 내 피에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면, 나의 심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그냥 심각하게 그러면 운동하면 되지 이랬지만, 그러한, 정상 혈당 조건과 특히 임신했을 때 만약, 내가 혈당이 올라가면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도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다 컸는데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약을 통해 가지고 나의 심장이든 나의 가족의 심장의 질병들을 낮추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심장이 발달하는 과정들을 내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 번에 하나가 아니야. 내 심장이 한 번에 10개, 96개, 386개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암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암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암을 죽여야 되니까 항암 치료를 하겠죠. 요즘은 굉장히 잘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항암 치료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막 자라나는 내 정상세포보다 더 힘이 센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처리한다든지 쬐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먼저 죽냐? 암이 먼저 죽냐? 만약 다른 암을 치료하는 약을 먹었는데 종종 내 심장이 먼저 멈추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먹었다고 나도 그걸 먹었더니 내 심장이 멈춘다면,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죽은 다음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났어. 근데 이분이 딱 그런 거야. 약이 2개 있는데 어느 거 먹겠냐고. 그럼 인생을 걸어가지고 항암제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나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암만 죽이고 내 심장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라면 그거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드럭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맞는 페이션트 드라이브든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거를 하고, 아까 말했던 이런 드럭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나에 맞는 약을 고르거나, 특히 최소한 내가 너무 톡식하지 않은 거를 고를 수 있게, 종종은 먹어보고 머리가 빠지든 아니면 몸이 어떠세요 하고 그러면 좀 줄이거나 막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약간 기니피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그 전에 저의
심장으로 좀 테스트해가지고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그 오가노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나의 가족이 그게 있으면 나도 그걸 미리 테스트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가노이드라는 요 단어가 지금은 핫 토픽 내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페이퍼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려고 오가노이드 연구를 한다면 특별하진 않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공중에 떠서 동그라미를 현재 만들고 있지만 2D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로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비슷해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엄청 좋다. 여태까지 알았던 지금 내 목숨하고 달려 있으니까 조금 계속 자도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해 가지고 뭐 드럭 스크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내 오가노이드나 스템셀들을 뱅킹해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든지 뭐 또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가노이드로 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이 약물 후에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들을 대신 테스트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제가 연구하고 있던 그 스탠포드의 그 바이오 뱅크는 4,000명의 심장병 환자의 iPS를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 거를 얹어놓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아플 때 지금 저희는 너무 오래 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거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할 때 캐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또 동물 실험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동물이 희생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이러한 오가노이드만으로도 신약을 어프로브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가노이드 아까 말했는데 단점이 뭘까요? 너무 작아. 오가노이드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보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세포를 만들고 하면 뭐 마커를 한두 개 테스트하고 뭐 이러면 그랬었는데, 혹시 이전 수업 중에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단일 세포. 요즘 막 다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암을 떼다가 암을 막 갈아가지고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분석도 하고 모두 분석하고 막 다 했어. 약을 개발했어. 그걸로 약이 먹냐? 약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암을 데려가면 이 암 안에는 암세포도 있지만 암이 돼가는 세포도 있고 죽은 세포도 있고 정상세포도 있고 암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도 많은 거예요. 그거를 그냥 통째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하나 단일 세포를 꺼내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유전체 분석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iPScel로 이렇게 오가노이드 내지는 아기 심장을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포를 하나씩 톡톡톡 떼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분자 이렇게 메커니즘들을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진 거죠. 한층 더 똑똑해지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일반 그냥 생물학뿐만 아니라 질병을 이해하고 약을 개발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세포들을 모아가지고 뭐 진짜 빌리지라든지 아니면 아틀라스를 만들어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한 그러한 세포를 하는데 그게 공간적인 그 정보를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착 섹션을 쳐가지고 공간 정보까지 이렇게 얻어내는 부분도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오가노이드 아까 동그랗다 그랬잖아요. 동그란 걸 넘어서는 그러한 기술들을 하는 것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희 어떤 세대에 살고 있죠? 제가
4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젠슨 황, 뭐 삼성 이재용 회장님 등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갔다 온 거예요. 그걸 듣고 났는데 앞으로 AI가 당연히 느끼고 있잖아요. AI가. 근데 앞으로 더 빠르게 우리 생활에 또 우리 건강에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이런 오가노이드도 만약 만들게 되면 그런 AI를 써서 저희가 더 그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아까 디벨롭먼털 바이올로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태아를 아니면 뭐 블러드를 이렇게 모아두는 시절이라면 지금은 오가노이드 뱅크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의 심장을 그 분화시킬 수 있는 것, 분화시킨 것 등을 통해 가지고 뱅킹을 해가지고 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 맞는 그러한 메디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약을 그냥 감기약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약을 제조할 날이 멀지 않았고, 또 재생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면 더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전공이 심장 디벨롭먼털 바이올로지고 뭐 그 질병을 이해하고 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데, 오늘 심장 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